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사과로 언론들, 기레기들에 의해서 명명된 송영길의 발언은 한번 저희가 직접 원문을 보고 평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지금 송영길 대표가 뭐 사과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보면 사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제부터 언론들의 프레이밍이거든요. 어제 저녁에 예고 기사들이에요. JTBC입니다. 조국의 시간 출간, 송영길 조국 사태 사과 가닥. 사과 쪽으로 가닥을 네. 잡았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라고 지금 대놓고 협박을 하는 수준 아닌가요? 이런 그렇죠. 식으로 기사를 경향신문도 송영길 2일 조국 사태 사과. 사과할 예정이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사과해라. 사과해라. 뭐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겁니다. 심지어 SBS는 조국 회고록에 갈라진 민주당, 송영길 사과로 진정될까? 조국 회고록으로 민주당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조응천, 박용진 이런 이상한 수박들이 이상한 소리 조금 하는 거지. 갈라졌다라는 것은 어법상으로 보면 젓가락이 반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예, 균등한 분리 현상을 보통 우리가 갈라졌다. 여론이 찬반으로 갈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80명 중에 한두 명이 지 튀고 싶은 자기 정치 욕심에 조응천처럼 가서 삑사리 내는 것은 갈라졌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실오라기 하나가 이렇게 딱 튀어나온 거야. 이거 갈라졌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매우 악의적인 보도다. 심지어 보면 SBS 송영길 사과를 어젯밤에 기정사실화하고 사과한다고 해도 진정되지 않을 걸 이라면서 미리 초치고 있습니다. 야, 진짜. 근데 실제 사과로 언론들, 기레기들에 의해서 명명된 송영길의 발언은 어떠했는지, 과연 사과라고 해도 될지 한번 저희가 직접 원문을 보고 평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SBS, 진짜 못했다. 그죠? 심지어 이런 것도 했다? 끼어 팔기야, 끼어 팔기. 조국의 시간 출간, 일부 주장 사실과 다르기도. 여기 SBS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조국 책을 일단 밟아야 돼, 조국의 시간을. 왜냐하면 조국과 관련해서 엄청난 오보, 허위 보도를 비롯해서 악의적 보도를 했기 때문에 살아나면 안 돼.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과 같은 배를 탄 거죠. 이 오보가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정말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수사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거는 좋은 세상 되면 수사할 겁니다.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뭘 했냐면 이른바 그 유명한 2019년 9월 7일 표창장 관련한 SBS의 예언보도, 이미 검찰이 10일 날 강사 휴게실에서 컴퓨터 확보하기 전에 예언하는 보도를 SBS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 해명을 하는데 이게 다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SBS는 이미 당시 2019년 9월 7일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취지로 심지어 법정 제재의 하나인 주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조국의 시간이 살아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그 와중에 반성 사과할 거야 송영길이, 그리고 그 사과해도 이게 설득될까? 라면서 초치는 거예요. 그런 의도성이 담겨 있다, 저마다. 자, 그러면 송영길 대표의 실제 멘트는 어땠는가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언론이 방금 보신 것처럼 자기들 자의로 해석하면서 경강부회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건 송영길 대표의 이른바 사과문으로 알려진 발언에 대한 조국 장관의 평가겠죠. 조국 장관의 페북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이하 말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네, 조국의 시간에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도 저는 같은 취지의 사과를 여러 번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저를 잊고 부동산, 민생, 검찰, 언론 등 개혁 작업에 매진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를 밟고 전진하십시오. 저는 공직을 떠난 사인으로 검찰의 칼질에 도륙된 집안의 가장으로 자기 방어와 상처 치유에 힘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사실 조국은 조국의 시간을 살고 민주당은 민주당의 시간을 살면 됩니다. 근데 왜 자꾸 민주당이 조국의 시간에 끼어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일단 조국 장관은 송영길 대표의 이른바 사과로 알려진 발언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매우 그야말로 정말 이
상남자 갑이다 여겨지는 입장을 보였어요. 자, 그러면 송영길 대표 뭐라고 그랬냐? 긴 발언들 중에서 한 6, 7문장 되는 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과연 SBS와 JTBC 조중동이 기대했던 사과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조 장관 문제 관련해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예단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기준은 윤석열에 대한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 비리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다. 오히려 윤석열과 검찰 비리에 대해서 너희들 왜 수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인식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장관의 책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게 하는 받아쓰레기들, 기레기들에 대한 융단 폭격에 대한 반론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의 출간 의도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죠? 자, 여태까지 조국 사태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조국 사퇴라는 말은 안 나왔죠. 안 나왔죠. 네. 그리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말이, 사과한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의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자,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논란이 시작됩니다.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라고 했어요. 자, 그럼 도의적으로 뭔가 좀 사과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겠죠. 자녀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도 이미 수차례 공개적으로 반성했듯이 조국 장관이 반성한 수준에서 우리도 반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국 장관의 스탠스와 적어도 일치,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배려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자. 자, 그러면서 우리가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외쳐왔는데 우리가 자기 문제, 자녀 문제에 대해서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반성해야 된다. 요거는 조국 장관에 대한 언론들이 조국 사태라고 부르고 실체적으로는 윤석열의 검난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보자 라고 하는 정도의 원칙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쭉 보면 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품앗이하듯 스펙 쌓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의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다. 요 정도. 여기서 그리고 사실 이게 마지막이 제일 좀 문제가 있는 발언, 문제가 요겁니다. 마지막 센텐스.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요게 불필요한 말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말 대신에 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 이명박 정부죠. 그렇죠. 이명박 정부에 대해 전철을 밟지 않겠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지금 우리 민주당이 수정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죠. 앞에서 법률적인 문제와는 상관없다. 그리고 조국 장관은 정당하게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거다. 조국 사태라는 말은 없고 반성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겠다라는 수준인데 하필이면 마지막에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 헤아리지 못한 점, 그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준 점 사과드린다. 요거는 방금 우리 박지 정치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근혜 시절을 거치면서 대학이 서열화되고 오히려 입시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강화되는 것이 바로 그 시기라면 입시 제도도 많이 바뀌었죠. 오히려 입시 제도를 우리가 그럼 개혁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는 걸로 대체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하튼 확실한 것은 조국 사태라는 말 없고 조국 사태와 이른바 관련해서 그런 말을 안 썼고 사과도 없죠. 자, 그럼 봅시다. 지금 보면 정말 저는 기레기라고 생각되는 게 한겨레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송영길. 조국 사태로 청년들 상처받은 마음 헤아리지 못했다. 사과. 이게 한겨레의 오늘 기사입니다. 한겨레는 정말 나빠요. 제가 봤을 때는 조국 사태라고 하는 그 프레임 자체를 우리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나름대로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금도는 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사태라고 마치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걸 직접적으로 사과한 것처럼 또다시 헤아리지 못했다 사과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프레임을 SBS와 조중동의 시각으로 가둬버린 거죠. 그게 바로 한겨레가 한 짓입니다. 한겨레가 후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태극기 부대 이런 데서 가서 저기 해주겠죠. 아, 태극기 부대 쪽에 후원이 오겠구나. 좋겠다. 한겨레. 부자 되겠네. 조선일보처럼. 자, 뭐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 비판하실
권한이 있고 그리고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만 우리가 비판할 때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판을 해야 아프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진짜요? 오, 대박 사건이다. 바로바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 주신. 이게 방송에 효능감이 생기는데. 조금 전에 메가초유, 프리미엄 메가초유 6시간 이내에 확보한 초유 송아지 애들이 먹고 남긴 거. 당장 지금 여러분들의 080-2177-7000번으로 전화하시면 주문 상담하실 수 있는데 주문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를 드린다. 정용진 때문에 싫다 하니까 바로 이디야로. 이디야 커피로 바꿨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신 PD가 좋아하는 시간 고발뉴스 후원 ARS 안내입니다. 1877-0786 지금까지는 저희 고발뉴스닷컴에 들어오셔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정기구독 후원 신청들을 하셨는데 조금 불편하다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ARS까지 우리가 신청을 계좌를 열어야 되느냐 했는데 많은 분들이 ARS를 요구를 하시고 또 저희가 다가오는 대선을 맞아서 보다 힘있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도 좋다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열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RS 후원하기 1877-0786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반가운 목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녹음했습니다. 전화 직접 받으시는 건 아니죠? 제가 직접 받는 건 아닙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